모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투자자분들 중에 앙드레 코스콜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스톨라니, 예,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게 이름이 앙드레가 붙고 코스톨라니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프랑스랑 이탈리아인지, 프랑스 유대인인지 뭐 아마 피가 섞인 것 같아요. 이 앙드레라는 이게 이름이 붙으면은 프랑스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은 20세기 현존하는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유럽의 워렌 버핏. 유럽의 워렌 버핏.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뭐 책을 추천해 줄 게 있냐 이렇게 물으면은요, 저는 하여튼 무조건 이 코스톨라니 영감님, 예, 여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 코스톨라니 영감님 책을 무조건 추천해 드립니다. 무조건. 예.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그 뭐 나치가 저기 뭐 독가스 뭐 집어넣고 뭐 이랬던 2차 대전 유대인 뭐 이때부터 그 다음에 뭐 걸프전 뭐 그 다음에 그리고 한국 전쟁 뭐 온갖 거를 다 겪었어요. 이 최근까지 매매를 하셨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이 매매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이 미국 지수 지표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있습니까? 이걸 다우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우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때까지 활동했던,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국 기자 이름인데, 이 사람이랑 설전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야, 급등주 그런 거는 사람들의 이목만 끌지, 투자자들을 깡통으로 만드는 지름길 아니냐, 다우야. 그건 니도 알지. 이러니까 다우가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어떤 그 말들을 번복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말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고록에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랄까요, 이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수십 년간 주식을 하면서 뭐 유대인 그 강제수용소 있죠. 강제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도 주식으로 번 돈을 저기 독일 장교한테 줘가지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돈을 잘 썼어요. 유용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분이 그래서 겪은 그 수많은 내용 중에 요런 현상이 있더라는, 진짜 뭐랄까 주식의 바이블입니다. 주식의 바이블. 예, 이 사람이 말하는 겪은 거를 이렇게 그 사이클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이클이 있는데 제로섬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사이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그 사이클을 한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내가 지금 어디서 매매하느냐, 이거 예전에 저희 VFN님들한테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대세 상승 초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제가 이거 리딩 지금 하면서 4년 5년 전에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세 상승 다 지나가고 한번 지금 코로나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분들은 뭐 알고 있는 분들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은 몰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저게 책에서 한번 슬쩍 읽고 넘어갔던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이렇게 재인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자, 이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요게 딱 보시면 달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합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그래서 이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적어 놓은 건데,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4등면으로 나눕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4등면으로 나눠서 여기 1, 2, 3, 4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돈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 텐지, 우리가 주식을 지금 사서 끝까지 어떻게든 수익 날 수 있는 뭔가의 한 방법. 지금 저희 방법이 수익 나는 방법이죠. 이거를 지금 같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럭키입니다. 럭키. 행운이에요. 아니, 일단은 수익은 나잖아요. 계속.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글로 가시면 되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이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것만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불린단 말이에요. 돈이 불어난단 말이야. 그 하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다.
왜? 시장에 잘 없어요, 이런 게. 자, 아무튼 간에 이거는 뭐 괜히 또 생색내기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가 어디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모형인데, 요걸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보니까 요렇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요렇게 보면 내가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다. 요걸 도식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금리가 사상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 회원님들, 우리 그냥 내 자신이라 생각하고 비유를 해보면 돼요. 자, 1년에 주식으로 연기금 있죠, 연기금에서 주식으로 버는 수익률이, 주식만 가지고 버는 수익률은 3%가 안 됩니다. 3%가. 네. 그리고 그 뭐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그 문이 좁다는 은행 있죠, 은행. 요즘 은행 들어가려면은 진짜 이 학력이, 스펙이 장난이 아니죠. 이 은행에서 돈을 굴려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돈이 1%가 안 돼요. 0.8, 0.9 이렇습니다. 예. 근데 은행에서도 예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유치를 많이 하려면은, 돈을 많이 우리한테 줄 수 있으면은 고객들이 많이 몰리겠죠.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0.9밖에 못 줘. 근데 KB금융에서 뭔가 대단한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KB금융 그 고객들이 맡긴 돈을 굴려가지고 1년에 한 8%씩 수익을 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돈 맡기시겠어요? KB금융에는 1년에 8% 수익 나니까 자기들이 한 3% 떼먹고 고객들한테 한 5% 줘도 돈이 남아. 철철 남아. 그러면 5% 주는 데 가시겠어요? 0.9% 주는 데 가시겠어요? 5% 주는 데 가겠죠. 똑같은 겁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면은 이게 재테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적금을 들어봐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정점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은 무슨 국면입니까? 금리 인상입니까? 인하 국면입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국면이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인하 국면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했었습니다. 왜? 상승기니까. 대세 상승기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했단 말이야. 왜? 돈이 남아 돌고 살기가 좋거든요. 셰일 오일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발견을 해가지고, 셰일 이론이라는 게 신기술의 그 이론이 발견돼 가지고 셰일 오일이라는 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그러니까 평균 한 3천만 원 번다 이거예요, 1년에. 그러면 1,50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4,50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이 평균 잡으니까 3만 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석유가 그냥 땅에 파이프 탁 꽂으면은 석유가 콸콸콸콸 쏟아 나오고 한 200년 동안 전 세계인이 살 만큼 석유가 있다. 석유 매장량 1위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없어 본 우리는 그냥 저 나라는 석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있는 나라에서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회원님들 지금 만지고 있는 핸드폰도 석유로 만든 겁니다. 석유. 그 껍데기 플라스틱이랑 그 앞에 커버, 그 다음 커버 덮어 씌우는 필름, 이런 거 전부 석유로 만든 거예요.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의 한 60%, 70%는 폴리에틸렌 어쩌고 하잖아요. 전부 석유예요. 집에 들어가셔서 마시는 그 물컵 중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전부 석유예요. 자동차 핸들 붙잡고 있는 거 전부 석유고요. 자동차에 구성되어 있는 거에서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석유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달릴 때 밑바닥에 깔고 있는 아스팔트도 전부 석유 찌꺼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은 불의 세상이에요. 불의 세상.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영웅의 시대, 황금의 시대, 청동의 시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의 세상은 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우리는. 예. 자,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기술이 나타나 버리니까 가뜩이나 알래스카에 고인 모셔둔 석유만 갖고 있어도 매장량 1인데, 미국이 1입니다. 석유 보유량이 미국이 1이에요. 근데
저 서부 텍사스에 있는 그 모래 흙만 파가지고 그 모래층만 물로 수압으로 때려가지고 해도 석유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국가의 힘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저 두바이 보세요. 두바이 2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기름 좀 파니까 완전히 무슨 미래 첨단 도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를 지금 트럼프 시대에 이게 터졌던 겁니다. 셰일오일이라는 게 오바마 때는 기술이 1단계라 가지고 크게 재미를 못 봤어요. 이게 단가가 너무 세가지고 뭐 수압을 넣고 뭐 어쩌가지고 이제 기름이랑 물이 이제 서로 그 비율 차이가 있잖아요. 비율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에 뭔가 기술이 들어가겠죠. 근데 오바마 때는 이걸 재미를 못 보다가 트럼프 때 이제 이 셰일오일 업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이 단가가 싸지니까 야, 이 정도면 우리 석유랑 한번 해볼만 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석유의 독점적인 지위가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어떤 때에 어떤 이유로 올라가든 간에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자, 금리가 3%, 4% 올라가요. 3%, 4%, 5%, 6% 막 올라가면은 이 5%, 6%까지는 안 올라가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주식 해봐야 맨날 손해보는데 은행이자 3%, 4% 준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설문을 해봤거든요. 설문을 해봤는데 3% 갖고는 은행에 저금 안 하신대요. 주식 할 거래요. 뭐 잃든 벌든 간에 주식 한대. 근데 5% 이상 주면은 주식 안 하고 예금 하신다는 분들이 꽤 나왔어요. 꽤 있다고. 그만큼 5%도 벌기 힘들다는 거야. 주식 해가지고 개인 능력으로는. 자, 그러면 이 금리가 자꾸 올라가요. 2%. 그때 요 최근까지 미국 금리가 2% 조금 넘었었습니다. 2%.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8년부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미국 따라 금리를 못 올리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동결 이러면서 미국 한 3번 올릴 때 우리나라가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올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터진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이제 지금 뭐 써야 될 때도 많고 갑자기 긴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낮춰줘요. 금리를 낮춰주고 돈을 풉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회원님들한테 5% 이자를 받을 게 있어요. 한 달에 5%씩.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 5% 받는다면 100만 원을 제가 회원님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회원님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저한테 빌린 뭐 돈이 있고 이런데 갚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 7% 올리면 회원님들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러니까 살려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잘 되게 만들어야 나도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야, 저 한 4%를 낮춰줄 테니까 힘 좀 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만 원 덜 받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덜 내잖아요. 덜 낸 만큼 내 주머니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덜 낸 만큼 내 주머니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주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금리 인하했다 이러면 아, 일본이 요즘 돈 풀게 해가지고 돈 풀기다 이거예요. 금리 인하 이꼬르 돈 풀기다. 돈은 누구한테 풀었냐? 채무자들한테. 돈 빌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지금 20세기에서 레버리지 돈을 하나도 안 빌리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페널티야. 페널티. 이게 한마디로 바보짓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는 야, 금리 좀 깎아줄게 이러면서 좀 유리하게도 해주고 돈도 적게 받고 하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기회가 있는데도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 회원님들 그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아빠가 은행 빚을 안 지고 집을 살 수도 있고 은행 빚을 한 5억 정도 지고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은행 빚을 좀 빌릴까 이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빚이라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는 빚을 져야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게 해놓은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제도권에서도
금리 인하 같은 걸 해주면서 그런 걸 장려하죠.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데도 빚은 무조건 안 좋아요. 근데 잘 활용하면 또 좋을 수가 있다. 그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돈을 끌어 쓰죠. 그러니까 예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금을 안 하고. 왜냐하면 금리가 좋을 때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은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에 돈 넣어둘 때가 아니란 말이야. 금리가 인하할 때는 돈을 빨리 대출을 받아서 지금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금에서 자 순서대로 제일 안전한 것부터 일단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제일 안전한 것부터. 이해되시죠? 이 채권을 사드립니다. 채권. 이 국가 채권이에요. 국가 채무, 국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돈은 나라에서 나한테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은행 이자가 너무 싸니까 못 놔두겠다. 국채를 좀 쓰자, 사자. 이렇게 해서 국채를 투자를 해요. 그 다음에 금리가 자꾸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자 한번 보세요. 1억 빌리는데 한 달에 10만원, 1년에 10만원, 100만원 밖에 안 준다. 그럼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 돼요. 야, 1억을 빌려 쓰는데 8만원 밖에 안 준다고? 그럼 내가 한 200만원만 벌면 100만원 갖고도 100만원 이익이네? 내 능력이 1년에 2%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연에 한 20% 이상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 판단을 해보고 써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뭐 하냐? 내가 1억을 버는 시간이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축시켜 가지고 10년 뒤에 살 집을 지금 사버리는 거야. 왜? 이자가 너무 싸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적금에 둬봤자 돈이 안 되거든. 요 타이밍에 이거 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제일 정점, 최저점을 찍을 때쯤 되면은 너도 나도 집 살려고 난리 터지는 거야, 난리가. 이게 지금 막 요 최근에 집값 올라가고 이런 거가 막 겹치지 않으세요? 멍하면 안 됩니다. 이거 들으면 주식왕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집값이 움직이고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니까 부동산이 폭등했구나. 이거를 지금 머릿속이 번쩍번쩍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듣고 멍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멍할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돈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또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이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계속 금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럼 오르면 어떡하냐? 적당히 오르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야, 이거 집을 이제 팔자. 왜냐하면 돈을 챙겨야 그 돈을 또 쓰니까. 이해되시죠? 그 돈을 챙겨야 쓴단 말이에요. 자, 지금 어때요? 주식 동학 개미들이 많아요. 주식 부동산 개미들이 많아요. 지금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동학 개미들이 기존 비율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그거는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죠? 자, 지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오르니까 야, 이쯤은 상투다. 이 정도면 팔자. 이렇게 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겨납니다. 물론 지금은 그 꼭지점 정도예요. 위에서 약간 흔들흔들하고 있어. 저는 이 부동산 고점 기간을 한 1년에서 2년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처럼 바로 오늘 딱 찍고 떨어지고 이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사이클이 워낙 이 돈이 크기 때문에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식처럼 뭐 한 종목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저 대구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옆에 저 울산이나 저 부산이 영향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대전이 영향받고 이러면서 위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강력한 강남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야, 부동산 끝났으니까 돈이 좀 남네. 그러면 어디로 움직일까 이러면은 야, 주식 쪽으로 좀 넣을까? 주식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질 땐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곤두박질 쳐서 막 박살이 나 있겠죠. 종목들이 막 싸게 이렇게 저가로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야, 부동산 팔고 주식 사자. 주식 많이 떨어져서 삼성전자 주유야 4만원이야 빨리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갑니까? 주식으로 오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럼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딱 지금 느낌 오세요? 지금 그러면 지금 야, 우리는 지금 이 구간 어디 구간인가? 지금 우리가 어느 구간에 있는 것 같으세요, 회원님들? 우리가 어느 구간에 있냐? 지금
지금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 제가 봤을 때 달걀 밑둥 요 어딘 것 같아요. 여기도 아니야. 더 낮아. 지금 보면 지금 집을 많이 안 팔잖아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꾹 쥐고 있잖아요. 이 근처에 이 근처 내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여기 이제 집값 자꾸 뭐 떨어지네 만에 뭐 정부에서도 이제 자꾸 집 떨어진다 그러고 근데 사람들은 안 떨어질 거라고 붙잡고 있는데 이제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반토막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어 7억짜리가 14억이 됐잖아요. 그럼 14억에서 뭐 한 20%에서 30% 정도 살짝 떨어졌다가 또 그게 몇 년 가다가 갑자기 오를 때에는 2, 3년 만에 또 팍 올라가 버려요. 부동산인 게 그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부동산 강의도 제가 좀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요 틈을 빌어 좀 해드릴게요. 이게 부동산은 뭐랄까 이거는 뭐랄까 종합 예술이야. 이 토지나 이런 거 건드리는 거는 하여튼 저희는 돈이 되는 건 다 해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업자보다 낫습니다. 실전 매매만 집 사고 판 것만 몇 번인 자 아무튼 어디야 그러면 앞으로 여기 A 지점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이 A 지점까지 다시 가려면은 이게 최소 3에서 5년이 남았어. 최소 3에서 5년이 남았다고. 이해되세요? 이게 돈 벌 수 있는 길인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긴 뭡니까? 여기는 아찔하게 돈 버는 거죠. 코로나 바닥에서 사야 돼. 코로나 바닥에서 순식간에 사야 돼. 순식간에. 이건 못 사고 벌벌 떨고 있고 돈도 못 넣고 덜덜덜 떨고 있고 손절하고 이러면은 제일 좋은 기회에서 기회 놓치고 돈 날려버리는 거야. 그럼 돈이 없으면 E와 F 구간에서 투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거꾸로 하는 거야. 이 계란 모형을 알고 지금 어느 때인지 판단이 섰으면 그러니까 모르면은 겁이 나서 잃는 거예요. 모르면 겁이 난다니까. 눈 감아 보세요. 앞에 어디 있는지 안 보여. 눈 감고 한 10바퀴만 그 거실에서 뱅글뱅글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왼쪽이 오른쪽인지 방향이 없거든요. 걸어 보시라고. 눈 감고. 못 걸어요. 왜? 소파가 어디 있는지 몰라. 모서리에 부딪힐까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은 하는 거고요. 모르면 계속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시적인 타이밍. 지금 돈을 지금 집어넣고 어떻게든 붙잡아야 될 시기인가? 아니면 지금 뺐다가 조금 적게 비중을 넣을 때인가? 이런 걸 모르잖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회원님들 보시기에 지금 어느 때 같아요? 이 구간에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다. 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에서 쭉 올라가는 이 기간 동안 다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외칠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한국 경기도 좋아져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외칠 때가 이게 다시 오려면은 이만큼 이제 경기가 좋아지려면은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우 지수로 보면 이런 거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공부를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저 DPC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 관련이 있어요. 이러면서 꼭 저 고점에서 붙잡고 있으면 그게 무슨 공부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꽝 떨어졌죠? 꽝 떨어지니까 여기서 뭐 하겠어요? 달걀 이론대로라면 금리 인하를 하겠죠.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도 돈을 계속 풉니다. 왜? 이거 갖고는 택도 없거든. 이러다가 금리 인상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해요. 여기서. 금리 인상을 A에서 한다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 이러면서. 그러면 내 우리나라 장은 여기 2018년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떨어진다고. 한국 시장은. 그래서 이 전 세계 대세 상승을 우리나라 시장만 못 먹었어요. 전 이게 참 천추의 한이 되는데 이때 진짜 내가 칼을 갈고 있었는데 아니 가치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안 올라가. 나 진짜 가치 투자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주식이 왜 안 올라가냐고. 그 주식들이 한국 시장 지표 한번 보실까요? 한국 시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풀고 노력을 해도 경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올라가. 이거 보세요. 2018년도 이렇게 떨어지잖아.
계속 떨어지다 코로나까지 맞았네. 와, 이게 근데 미국은 한번 보세요. 미국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일본 보세요. 일본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2018년에 한번 보세요. 안 떨어지. 그래도 안 떨어지죠. 그나마 낫죠. 우리나라는 이만큼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돈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들의 근간이 된다. 요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 눈을 좀 해봤고요. 잘 이해 안 된다. 와, 내가 저 주식왕 저거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안 된다 이러면은 한 번만